여자들이나 남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꼬셔보려고 하고 걔네들 반응을 원한다? 지금 프레임 강의 듣지 마세요. 다 스타터 강의로 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강의는요, 프레임 바이브 강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본능에 대한 심리학을 좀 배우고 있는 건데, 인간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 혹은 남성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여성들이 측정하는 남성의 매력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중 6번째가 우리가 뭔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상대방 이성, 여자 혹은 상대방 남자가 기분이 나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위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남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월한 유전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에서 다 배웠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여자가 주변에 많아서 선택을 하는 행동을 하고, 여자들 앞에서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행동을 한다고 위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야. 1번, 2번에서 배웠죠. 그리고 뭐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남자가 되려면 선택을 하고 여자들이 많으니까 걔네들의 비위를 맞추면은 우리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거야? 여자라는 동물이 느끼는 감정에서 걔네들의 비위를 맞춰주면 어떻게 느껴? 얘는 우월한 유전자가 아니구나. 동물로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야. 머리로는 우리는 착한 남자가 좋아. 나한테 다 맞춰주고 나에게 친절한 남자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쁜 남자에게 끌려? 걔네들은 내가 갖기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남자한테 빠지면 나오지를 못해.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남자라고 하는 나쁜 남자들에게 걸리면 힘들 거 알아. 하지만은 걔네들에게 매력도 느끼고 잘 못해주는 애들한테 더 갈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가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줬습니까? 걔네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비위를 맞추고 설설 기고 있나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재회를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 이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지금 우리가 974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루는 그 사연 안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상냥하게 잘해줍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우리한테 절절매고 비위를 맞추고 있나요? 걔네들 바꾸기 위해서 섭섭해하고 쫓아다니다가 차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워봤던 내용들이나 과학적으로 따져봤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건 위에서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메타프레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배운 내용이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면은 좋지 않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이건 어머니 밥상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증명이 된 거라서 딱히 우리가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나빠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가 최고의 여자야. 혹은 내가 좀 애매해 너. 그러니까 나는 솔로에 내가 나왔어. 나는 영숙이 1순위고 순자는 2순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걔한테 영숙한테는 영자가 2순위라고 얘기하고 영자한테 가가지고는 영숙이 2순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할까봐 두려워하는 행동이지.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얻지도 못해요. 그죠? 묘마와님이 나 좋다는 사람 만났으면 천하를 향해 방송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다. 당당하고 무조건 실망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강의에서 아부하기 학습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꼭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러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나쁜 남자가 되거나 나쁜 여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는 솔로에 나가서 영숙이 제일 마음에 들면 나를 좋아하는 순자한테 가서 난 영숙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거냐? 상처 줄까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좋은 거냐?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말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착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나의 감정이나 원하는 걸 표현하지 않고 참아오면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의 마인드로. 근데 과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잘했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는 솔로에서 내가 영숙을 더 좋아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못해서 행동을 하면 과연 그 행동은 누구를 위한 행동이 될까? 모든 사람에게 다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삶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장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성 앞에서 당당해져요. 여러분들의 과거 당당해지십시오.
다 까발리세요. 내가 이혼을 하고 내 부모님이 이혼을 한 사람이든 내가 그 여자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결격 사유가 될 것 같은 거 다 알려줘야 됩니다. 숨기지 마세요. 나이 숨기지 마세요. 그게 싫으면 지금 그 사람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것처럼, 몸이 좋아서 잘해줄 것처럼, 혹은 뭐 매일매일 내가 지극정성을 들여서 앞으로도 계속 잘해줄 것처럼 굴죠. 많은 남자들이. 여러분, 여자들 앞에서 위선을 떨지 않습니까? 허풍을 떨고. 과연 그 사람들이 착한 남자고 좋은 남자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나는 절대 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맹세하는 애는 버려야 돼요. 그 앞에 전제를 달아야죠. 나는 너가 이런 기준을 지켜주는 동안에는 절대 떠나는 일은 없을 거고 변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해도 돼요. 내 기준이 확실하다면. 다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 위선입니다. 그거는 나는 솔로에 있는 여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 남자 안 만납니다. 영수야 얘기해봐. 왜 나를 좋아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몰라, 예뻐서. 예쁜 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자 앞에서 거짓말이나 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강의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해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꼬셔보려고 하고 걔네들 반응을 원한다? 지금 프레임 강의 듣지 마세요. 다 스타터 강의로 가십시오. 걔네들하고 말하는 법부터 배우고 이성을 수급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장기 연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당당해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은 걔랑 헤어지세요. 아니 고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지지 못할 거면 뒤져야지 왜 삽니까? 고작 여자, 고작 한 남자 때문에 내가 절절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목표입니까? 더 나은 방향, 더 추구해야 되는 방향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그 여자 혹은 인생 목표가 그 남자라면 여러분들은 헤어질 겁니다. 왜?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이성 앞에서 당당해지고 솔직해져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추가 부연 설명도 좀 해드렸지만은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레임 강의를 쭉 배우잖아요. 뭐부터 배워?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법부터 배웁니다. 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어? 누군가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은 선수일 겁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누구든 어떻게 해서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만 하는 방식에서는 여러분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죠.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나부학의 약습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솔로에 가서 영자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애들에겐 실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나를 좋아하는 순자를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언젠간 상처를 줄 거기 때문에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다 보면 누군가 2등을 짓밟을 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매일매일을 누군가를 실망시키는데 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합니까? 이게 바로 자존감을 해친 나쁜 학습의 아부학의 학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극복 방법도 다 써 있으니까 그 방송을 보십시오. 자기 인생 탓하지 말고 박봉원 보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선택을 우물쭈물해서 그게 더 여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도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아무튼 프레임 강의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나중에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칭찬 파괴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배워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얘가 최고 예뻐 보일 수도 있어. 어느 날은 이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얘기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자기 감정이 소중한 거죠. 다만 그런 걸 갖다 이제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상대방을 일부러 고의로 실망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러 계속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행동하더라도 실망시키더라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해보기 위해서 프레임 강의의 기술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야만 장기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위 맞추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녀서 장기 연애 될 거면 제 이거 수업 안 합니다. 제 필요 없어요. 저도 착한 사람 할게요. 그럼 되죠. 근데 세상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서로에게 좋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게 얘기해서 착한 사람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애새끼예요. 애처럼 살아가는 걸 갖다가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애처럼 미성숙하게 살아가고 남의 비위나 맞춰주고 거짓말이나 씩씩한 사람을 갖다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비위를 맞추지 마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해가면서 살아가야 존중받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부하기 약습에 써 있습니다. 강조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 장기 연애가 안 됩니다. 장기 연애는 원나잇 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7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상대방 반응은 쓰레기다라는 얘기가 7번입니다. 6번에서 얘기한 것만 잘 따라도 7번이 이해가 돼요. 앞에서는 뭐 1번부터 쭉 얘기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성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걸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방금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왜 계속 설명을 하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남의 비위만 맞춰서 살아왔던 사람한테 갑자기 비위 맞추지 말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그래? 그게 맞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어떤 게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탁상공론일 뿐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보더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이미 바뀌었고 그게 행동 하냐 안 하냐의 차이야.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들을 때는 그럴싸해. 아 그런가? 나중에 와가지고 실천 안 하고 계속 똑같이 비위 맞추고 계속 그대로 그 방식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럼 여성들에게 큰 의미를 둬야 돼?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여성은 내 기준에 맞춰서 만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별게 아닌 존재들이어야 돼.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타터 과정으로 가야 돼. 여성 인맥을 만들고 남성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여자 수급이나 남자 수급이 안 되는데 내가 여유롭게 행동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 누구나 만나서 사귈 수 있고 잠자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야 의미가 있는 행동이 돼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거지. 여자들에게 쩔쩔매지 않고 남자들에게 쩔쩔매지 않고 걔네들 비위 맞추지 않아야 되는 거. 비위 맞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우리 증명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에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상대방 이성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삶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꼭 이성을 빗대서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팔랑귀여가지고 주변의 말에 막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기준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팔랑귀가 있어.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더 괜찮은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겠습니까? 아닌 철학이라도 맞다고 밀고 나가는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변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팔랑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믿고 나갈 수가 없죠. 이게 7번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야. 우리가 이성들에게 매력으로 장기적으로 얻으려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난 12시까지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와야 돼 라는 철학이 강하더라도 그것만 지키면 살아가고 그거 안 지키면 나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무조건 여자친구가 싫어할까봐 여자친구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싶다는데 어쩌죠? 12시까지는 너무 빡세니까 2시, 3시에도 봐줄까요? 그럴 거면 기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친한 남사친이 있다 그러는데 걔네들끼리 만나서 뭐 밤새 놀아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고? 그죠? 자기 기준과 자기 행복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 표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애를 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연애를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 걔가 뭐 딴 남자랑 굴러먹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철칙이 있다면 그걸 지키게 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12시 이후에 여자친구라고 사귀어놓고 보내면서 걱정했던 시절이 굉장히 많았거든. 맨날 술 먹고 일찍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걱정하는 건 몰라? 라고 계속 잔소리했던 내 옛날의 모습들이 있었거든. 그럴 거면 왜 12시 넘게 술을 먹게 허락을 했냐는 거야. 나중에 여자친구랑 그런 걸로 싸우게 돼요. 이럴 거면 날 차라리 보내지 마. 라고 여자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철학들이 선생님 12시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막차 끊기기 전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그렇게 안 할 거면 봐줄 거면 방임을 해. 그걸 내가 억지로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야. 12시 넘게 내 여자친구가 술 처먹든 누구랑 헌팅해서 모텔을 가든 신경 안 쓸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여자 큰 의미 없지.
여자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나의 인생 살아가는 의미고, 걔네들이 그러다가 뭐 잘못돼도 나는 별로 상관 안 할래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철학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행복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지,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쩔쩔매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믿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기의 경험치에 맞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12시 이전에 막차 끊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야지 나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은 그거 보내놓고 내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 불행해지잖아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놓고 1시 2시에 들어오면서 내가 맨날 기다리고 있고 언제 들어오나 계속 노심초사하는 내 모습이 괴롭고 지옥인 거야. 그러면 막차 끊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룰을 정해놓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좋은 쪽을 선택을 하세요. 남이면 상관없다. 남이면 상관없는데 굳이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맞냐?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자친구를 믿는다고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보내놓고서는 난 믿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남사친이랑 1대1로 만나게 해도 되냐? 여사친이랑 1대1로 만나게 해도 되냐? 내가 거기 보내놓고 내 인생이 지옥이고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라고 선언을 해놓은 사람이 1대1로 걔랑 만나면서 걔 늦게 들어오네? 걱정돼 라고 할 거면은 보내지 말라는 거야. 걔랑 정분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될 거면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1%라도 지옥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걸 막아야 돼요. 왜? 아무도 여러분에게 불행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불행한 연애를 하라고 종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한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연애야. 누가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불행하라고 연애 시작하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불행한 연애를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 그 선택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누구야?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갖고 사는 거지.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뭐 앞에 있는 메타프레임을 보고 이성 별로 중요하지 않아. 걔가 뭐 12시 넘게 들어온다. 그러다 깨지면 깨지는 거고 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굳이 그럴 거면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냐? 그럼 왼주위로만 지내다가 말지 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인생은 여러분만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행동을 이제 알 수 있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경험칙상 알고 있어야 돼. 제가 지금 경험칙상 알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겪어본 지옥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자친구를 밤새 믿는다고 해가지고 밤새 술 먹게 내버려두고 나 혼자 잠 못 자고 괴로워했던 적 꽤 많았어요. 내가 문제인가요? 그런 걸 방지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제 철학은 바뀌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외로 하려고 하기도 했었잖아. 그죠?